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정욱입니다. 보험영업 성과 올리는 보험학습법. 이번 시간은요, 효과적으로 심장질환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험영업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보험을 학습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 상품에 대한 정보, 그리고 질병 정보, 다음으로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먼저 보험 상품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현재 내가 팔고 있는 상품 정보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차별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 즉 우리가 과거의 상품과 지금의 상품, 또 지금 판매하는 상품 중에서도 예를 들자면은 상품별로 또 회사별로 차이점을 알아야 소비자분들한테 어떤 상품이 더 우위에 있다 또는 어떤 상품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교 정보를 우리가 소비자한테 전달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보험료입니다. 소비자분들이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 가장 먼저 보고 가장 많이 보는 게 보험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차별성 또는 효율성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장회, 예를 들어 상품이나 회사가 제공하는 예를 들자면 헬스케어 서비스, 이러한 차별성을 또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도 소비자한테 제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질병 정보죠. 당연히 암이면 암, 심장이면 심장, 이 질병 자체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됩니다. 또한 질병이 갖고 있는 다양한 통계 자료는요, 굉장히 영업을 할 때, 특히 니즈 환기를 할 때는요, 효과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몇 명 중에 몇 명이 암에 걸린다, 암에 걸리면 몇 명이 직장을 잃는다, 이러면서 경제적 부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많이 걸리는 암, 또는 최근에 많이 발병하는 암, 또는 최근에 사망 원인으로 가장 주목되고 있는 것들, 이런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소비자분들한테 니즈 환기를 시키는 것은 보험 영업 시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그러한 정보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질병에 걸렸을 때 실제 이건 우리가 경험을 해봤을 수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 경험을 꼭 해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집안에 어떤 환자가 있다, 큰 질병으로 환자가 있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남들과는 다른 좋은 컨설팅 화법이나 또는 소비자한테 좋은 정보를 안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갖춰집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라도 우리가 질병 경험 정보를 우리가 습득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분쟁 정보도 우리가, 즉 보험을 가입했는데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이 어떻게 해서 안 나왔다, 이러한 정보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컨설팅할 때 왜 보장 범위를 넓혀야 되는지를 소비자분들한테 이해시킬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쟁 정보들도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컨설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심장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심장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어디까지 또 얼마만큼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소비자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범위의 정보를 제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안내를 좀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심장 보이시죠? 실제 심장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가로막이라는 곳 위에 위치를 하고요. 그리고 허파 사이에 위치를 하는데 약간 왼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게 심장의 위치죠.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이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흉곽이라는 갈비뼈, 이러한 구조 안에 우리 심장이 굉장히 안전하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심장은요, 한 250g에서 350g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굉장히 작죠. 보통 300g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 심장은요, 심방과 심실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측에 위치하고 있다. 보시는 것처럼 우심방, 우심실, 그리고
좌심방, 좌심실 이렇게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심방과 심실 사이에 판막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심실과 동맥, 대동맥 사이에 이 혈관 사이에 또 판막이 존재하기 때문에 총 판막은 기본적으로 4개가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즉 우심방, 우심실 그리고 좌심방, 좌심실 사이에 판막이 존재하고 그리고 심실에서 혈관으로 이어지는 그 사이에 판막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고 있으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럼 피가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느냐. 자, 혈액이 하는 역할은 다 아시다시피 온몸을 돌면서 산소나 영양분을 공급을 합니다. 자, 그거를 힘차게 뿜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심장이죠. 심장이 이완과 수축을 하면서 이완하면서 피를 받아들이고 수축하면서 피를 내뿜는데 여기서 심방과 심실은 간단하게요. 심방과 심실로 나눠서 존재하는 이유는 심방은 받아들이고 심실은 내뿜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온몸을 돈 피가 이 피는요 어떤 색깔을 띨까요? 네, 우리가 검붉은 색을 띈다고 합니다. 예, 노폐물이라든가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더러운 피라고 하죠. 이 더러운 피가 대정맥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우심방에 들어와서 우심실로 간 다음에 다시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예, 피를 처음에 받아들여서 이 피, 나쁜 피를요.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광고를 보게 되면 뭐 이제 이게 의약품 광고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흡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이 폐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폐가 하는 역할은 이 이산화탄소를 걸러내고 산소를 다시 공급하는 역할을 여기서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더러운 피가 폐로 들어와서 폐에서 깨끗한 피, 즉 이제 선홍색 피로 바뀌어서 폐 정맥을 통해서 다시 이게 좌심방으로 들어갑니다. 자, 심방에서는 폐에서 보낸 피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받은 피를 좌심실에서 짜서 대동맥을 통해서 저기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크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온몸에 피를 이제 여기서 쫙 뿜어주는 겁니다. 자, 이런 구조로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면 더러운 피가 대정맥으로 들어와서 우심방, 우심실을 거쳐서 폐동맥으로 들어가서 폐에서 깨끗한 피로 걸러져서 폐정맥으로 들어온 다음에 좌심방, 좌심실을 통해서 다시 온몸으로 나간다. 예, 이러한 구조를 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판막이 하는 역할은 뭐 다 아시죠? 역류하지 않게, 피가 거꾸로 가지 않게. 그래서 판막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여다지문이라고 하죠. 한쪽으로만 열립니다.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판막이 뭐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난다. 그러게 되면 잘 안 다칠 수도 있고 이게 덜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꾸로 역류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원인을 여기서 제공하게 되면은 판막 질환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피가 온몸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그러한 순서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심장에서 가장 힘이 센 곳은 어딜까요? 바로 마지막에 좌심실에서 힘차게 쥐어짤 때 이때 힘이 가장 세고 여기에 가장 좋은 근육들이 심장 근육들이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맥박은요 바로 이 좌심실에서 심장에 온몸에 혈액을 보내는 그러한 짜는 그러한 그 어떤 기능이 우리 몸에 느껴지는 게 바로 맥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좌심실의 힘이 가장 세다. 그래서 이 심장의 이 이완과 수축을 하는 이러한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당연히 심장 또는 심혈관 질환, 통틀어서 심장질환, 심혈관 질환을 그냥 심장질환이라고도 이제 의학계에서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다양한 질환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늙게 되면 우리 어르신들 보시면 당연히 행동이 느리고 반응이 느린 거
당연히 사람은 늙어서 노화로 인해서 이렇게 근육의 힘이 떨어지거든요. 당연히 심장의 힘도 떨어집니다. 당연히 심장은 이 근육,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근육과 혈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근육의 힘이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심장 기능이 악화되고 약화되고 악화되고 그래서 질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이죠.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심장은 어떤 일을 하느냐? 예, 아시다시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몸에 혈액을 보내는데 하루에 보통 60에서 80번 정도 또는 100번 정도까지 평균적으로 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심장은 앞서 설명드린 데 250에서 350g, 평균 300g 정도의 몸무게를 차지하고 있는데 하루에 무려 10만 번의 박동을 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죽을 때까지 끊이지 않고 박동을 하는 거고요. 이게 얼마만큼의 혈액을 운반을 하느냐? 하루 펌프량이 무려 1.5리터짜리 우리가 페트병이라고 하죠. 그 물통 15,000개 양을 여기서 펌프질 한다고 합니다. 예,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 이 수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평생 사람은 20억 번의 심장 펌프질을 한다고 합니다. 박동수를 우리가 20억 번 정도 한다고 합니다. 굉장한 많은 일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에 대표적인 질환 인자들이 있습니다. 심장을 나쁘게 하는 것.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노화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심장은 약화가 되고 악화가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외부 인자로 보면 흡연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요즘 광고 많이 하는데 뭐 HDL은 높이고 LDL은 낮추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HDL이라는 콜레스테롤은요, 혈관벽에 있는 나쁜 것들 이렇게 제거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얘네들을 낮춘다라고 합니다. 흡연이. 이 중성지방을 높여서 그렇거든요. 그럼 당연히 혈관에 이런 이물질, 지방들이 쌓이게 되면 혈액, 즉 혈액이 이동하는 것들을 방해하기 때문에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 흡연을 첫 번째 인자로 꼽고요. 그 다음에 비만입니다. 비만은 고지혈증, 당뇨병,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고혈압, 이거를 다 유발하는 기본 인자니까 일단 비만으로 인해서 이러한 3대 성인병이라고 하는 걸 유발하기 때문에 비만은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당뇨병, 우리가 그냥 당뇨 얘기하면 혈액의 점도가 끈끈해지는 거죠. 당연히 혈액이 제대로 운반이 안 되고요. 뿐만 아니라 얘네는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우리가 뭐 하수관이 깨끗했는데 여기에 이물질이 아무튼 손상이 되면 거기에 찌꺼기가 끼기 시작을 하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점점 커지면서 혈관을 막고 터트리고 하게 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원인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고지혈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을 계속 혈관에 쌓는다. 당연히 혈액이 움직이는 것을 방해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막게 하고, 그리고 고혈압, 당연히 혈관벽에 대한 이제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혈압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혈압이 높아지게 되면 혈액이 잘 통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 심장은요. 좀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럼 심장이 비대해지고요. 이것들이 결국 나중에 심장을 악화시킵니다. 예, 이러한 것들을 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국 비만이라는 걸 피해야 되고 식습관을 개선을 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가 흡연도 피해야 되고 그리고 술 같은 거 어느 정도 먹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맥주는 300cc, 뭐 보드카 같은 강한 술은 10cc 이상 먹게 되면은요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술을 먹는 것도 적당히 먹는 것도 굉장히 소량이기 때문에 실제 예방 효과가 낮다라고 합니다. 예, 심장의 대표적인 위험 질환을 다음과 같이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 인자도 우리가 피할 수 없겠죠. 뭐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고 기호식품을 또 피할 수도 없고 힘들면 술 한 잔, 담배 한 대 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심장혈관이 다음과 같이 발생될 수 있는데 앞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노화로 인해서 일단 우리 장기가 노화가 되니까 심장도 힘이 떨어지니까 수축하고 이완한 능력이 떨어지면서 심장질환이 당연히 발생을 합니다. 즉 펌프질이 약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장 질병의 주변에 혈관들이 이제 안 좋아지게 되면 심혈관 질환들이 발생을 하는데 일단 혈관이 좁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막히게 되고 이것이 터지게 되면 심부전, 그리고 협심증, 그리고 심근경색 이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심장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심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인자, 그리고 심장이 아프게 되면 어떤 질환이 발생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심장 질환에 대한 컨설팅을 할 때 이 정도 정보는 기본으로 갖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